여러분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66세 박영자 씨는 퇴직 후 18개월 만에 퇴직금 7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5억 원짜리인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연금을 매달 140만 원씩 받고 있는데도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만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 영자 씨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연금은 매달 140만 원씩 받는데도 돈이 줄어들더니 이제 통장 잔고가 무서워요.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지금부터 8분 동안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자 씨의 한 달 지출이 300만 원을 넘자 결국 예금도 깨고 집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제 5년 안에 집까지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뭘 걱정해? 하지만 집값이 높을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하우스 푸어 상태라는 통계가 있어요.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셋째, 자녀 지원과 체면, 소비로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퇴직금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닥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대로 된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시니어 재정 전문가 김도현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먼저 노인 파산의 강력한 3대 주범이 뭐냐면요. 첫 번째, 자녀 지원비. 결혼자금, 육아비 지원, 손자 용돈까지. 평균적으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마음이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죠. 두 번째, 체면 소비. 나이 들어도 초라해 보이기 싫다는 마음으로 외식, 옷, 모임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월 평균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건강 불안 소비.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과도한 건강검진, 비급여 치료까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만 조절해도 월 지출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금융 최적화예요. 스텝 1은 대출 금리 점검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몇 %인지 확인해 보세요. 4% 이상이라면 당장 은행에 가서 대환 대출을 알아보세요. 2%만 낮춰도 월 상환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스텝 2는 보험료 전략입니다. 갱신형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하고 무해지 보험으로 변경을 검토해 보세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월 30만 원 보험료를 2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3은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입니다.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앱을 꼭 설치하세요. 후후, 콜러, 티저나 같은 앱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생활비 혁신입니다.
4단계 루틴을 꼭 기억하세요. 1단계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주민센터에 가서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해보세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2단계 휴대폰 요금제 변경. 무제한 요금제 쓰고 계시나요?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서 적정 요금제로 바꾸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됩니다. 3단계 전기 난방비 절약. 보일러 온도를 2도만 낮춰도 월 5만 원, LED 전구로 교체하면 월 1만 원씩 절약돼요. 작은 것 같지만 1년이면 72만 원이에요. 4단계 주간 식단표 작성. 계획 없는 장보기가 가장 큰 낭비예요. 일주일 식단을 미리 짜고 장을 보면 월 식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만 실천해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추가 소득 창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민센터 일자리, 공원 관리, 교통 정리, 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나눠보세요. 요리, 바느질, 서예, 노래 등 뭐든 좋아요.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룸쉐어링. 방 하나가 남는다면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월세를 받아보세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겨요. 온라인 판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팔아보세요. 의외로 괜찮은 용돈벌이가 됩니다. 이런 방법들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박영자 씨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영자 씨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했어요. 대환대출로 이자를 2% 낮춰서 월 15만 원을 절약했고 보험료도 월 10만 원 줄였습니다. 생활비 절약으로 월 40만 원, 주민센터 일자리로 월 30만 원의 추가 수입까지 만들었어요. 그 결과 월 지출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이고 추가 수입 30만 원까지 합쳐서 이제는 매달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여요. 영자 씨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대출 금리 확인하기, 보험료 점검하기, 휴대폰 요금제 바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내가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지출을 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